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직방, 중개업 진출, 위기의 중개업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용산교육장에서 여러분들께 강의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직방, 중개업 진출, 위기의 중개업계입니다. 직방이 중개업계에 진출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동안 직방은 포털 사이트로서 원룸, 투룸, 오피스텔 중심으로 우리 중개업계에 중개 매물을 올리는 포털 사이트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호갱노노, 네모 등 부동산 관련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곧 중개업계에 진출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드디어 직방이 회사를 설립한 지 10년 만에 10주년을 맞이해서 부동산 중개업계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직방이 중개업계에 진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직방이 중개업 진출 시 고려하지 못한 점이 무엇이며, 또 직방 진출해서 중개업계가 되돌아봐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기존 중개업자들의 반발이나 피해를 의식하지 않고 기업 논리만을 가지고 중개업계에 진출했다는 것입니다. 1985년에 1회 공인중개사가 생기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탄생했습니다. 영세중개법인을, 영세업자 또는 중개법인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기업이 진출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 11만 명,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 4, 5만 명 해서 한 15만 명 이상의 중개사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을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 논리는 맞는지 모르지만 사회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직방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상당한 반발을 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반발하는 중개사들이 생기리라 예상합니다. 중개업자는 단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신상에, 생존권에 위협이 온다고 생각하면 확실하게 단합하는 것이 중개사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직방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직방이 나아가는 길에 가시밭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직방을 운영하다 보니 직방이 갑이라는 생각이 굳어졌을 것입니다. 원룸 오피스텔 분야에서의 직방의 위력이라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그 위력을 확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격 면에서도 네이버가 한 건에 1,700원 하는데 직방은 10건에 5, 60만 원 된다는 사실만 봐도 직방의 위력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플랫폼에 광고비를 추가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갑질을 하며 자기네들의 그 포털 사이트가 인기가 있다 보니 이제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서 거기에 물건을 실어서 공동중개를 하게 되면 또 광고비를 내야 합니다.
단가가 더 세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직방의 물건으로 공동중개만 가능하게 되고 중개수수료를 나누고 또 광고비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담해야 되는 이중고에 시달릴 가능이 있습니다. 직방은 계속 갑질을 하겠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 직방이 중개업자들의 지원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부동산 광고에서 손을 떼겠다고 한 지 벌써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네이버 광고 때문에 중개업자들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네이버 자체 광고비로 그들이 뽑은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중개업사당 99만 원이었습니다. 99만 원이라는 평균치라면 대도시에서는 200만 원도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광고를 거의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네이버가 손을 떼고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포털 사이트인 부동산 서브, 부동산 뱅크, 부동산 114, 닥터 아파트, 매경닷컴 이런 쪽으로 네이버 광고를 주문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부동산 광고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러는 사이 직방이 크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컸습니까? 공인중개사들이 적극 지원해주지 않고 적극 활용해주지 않았다면 직방은 오늘날의 대기업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방은 배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이용해서 더 활용을 하고 더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 자격자를 직방의 직원으로 두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47만 공인중개사, 그 중에는 개업한 사람 한 11만 명, 또 소속 공인중개사 4, 5만 명, 또 아직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장롱면허가 수십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모두 자기 직방 휘하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를 휘하에 둔 것과 달리 3배, 4배 되는 전체 공인중개사를 직방의 회원으로 영입해서 매물을 공동중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즉 직원으로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직원이라는 절차를 밟고 직원으로서 봉급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휘하에 두겠다는 의미죠. 직방의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귀속될 수 있고 소속될 수 있고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성이 강하고 주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한 손에 통제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물론 이익이 있으면 참여를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배신 행위가 있다면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5번째는 중개수수료 할인 경쟁으로 박리담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전국적인 중개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 할인을 해도 그들은 기업이익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할인 경쟁이 가속화되면 공동중개를 하는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피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광고 수입만 또 자기네들 광고 수입만 때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광고 수입 또 수수료 수입 모두가 챙겨가는 구조였을 때 배신당한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직방이 잘못하고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방이 이렇게 중개업계에 진출하게 되는 데는 중개업자들이
정체 상태에 있고 스스로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직방 진출해서 중개업계가 되돌아봐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비대면 중개를 강조하는 면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온택트 파트너스의 이란 마련은 온라인으로 부동산을 상담하고 정보를 조회하고 매매하고 계약하고 수리를 처리하도록 돕는 토탈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실내 모습을 보고 층별 조망을 하고 VR 가상현실로 보게 됩니다. 아파트도 3D로 입체감 있게 보게 됩니다. 앞으로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여주는 방안을 중개사들이 철저히 연구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전자계약서를 사용하는 면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계약되는 즉시 실거래 신고돼서 바로 통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추이라든지 부동산 거래량의 추이라든지. 그런데 과거에는 60일, 지금은 30일로 신고가 돼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나가지 못합니다. 전자계약서는 바로 계약하는 즉시 실거래 신고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가격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세원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전월세는 신고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실거래 신고를 내년 6월 1일부터 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매매는 물론 과거부터 했죠. 그렇다면 모든 것을 이제는 오픈시키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는 전자계약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개하게 되면 법무사나 은행이나 소개료를 받게 되죠. 그런 거를 못 받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전자계약을 시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100억 원 규모의 보증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입니다. 직방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중개사가 지금 현재 가입하는 것이 1억 원짜리 보증보험인데요. 20년 전 가격입니다. 20년 전에 1억짜리 부동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서울 평균 아파트가 10억인데 1억짜리로 어떻게 할 겁니까? 10억짜리 사고 나면 1억은 협회 공제로 된다고 하지만 9억은 개인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대에 맞게 보증보험 요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한동안은 10억짜리면 10개를 들자. 10개는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펴서 했는데 중개사들이 반대를 했죠. 보험료가 너무 들어간다. 지금이야말로 이와 같은 보험금에 대한 공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도록 공제 금액을 조절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직방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직방이 다시 말해서 협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85년부터 36년 동안 공인중개사들의 뒷바라지를 해왔지만 만약에 한방과 같은 그런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실히 회원들을 장악할 수 있는 직방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아마도 유료이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보다 더 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협회를 하나 만드는 거겠죠. 협회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협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기회에 그들이 확실한 비전을 제시 못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직방으로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존의 중개 방식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미국은 6%, 일본, 중국은 3% 정도의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계약서만 쓰고 빠지는 중개가 아니라 토탈 서비스 개념인 것입니다. 법률 서비스부터 컨설팅부터 집 수리, 청소, 대출, 등기, 제반 서비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아도 결코 수수료가 비싸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수료 비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진정한 서비스가 아니라 종이 한 장 써주고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도 서비스 개선이나 뭔가 풀 서비스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향후 비대면 중개는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만약에 직방이 이번 중개업계의 진입에 실패하더라도 어떤 대기업이든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할인 경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체 상태에 있는 나 자신의 중개업소의 운영 방식을 검토해보고 또 그리고 지난 36년 동안 뭔가 개선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회에서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방이든 어떤 기업이든 우리의 중개업 영역을 침범할 시도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When there's no more hope is left in me, I can see what comes my way, and I'm always lost. There's nowhere else to go. All I do is fall